네, 일본과의 무역 갈등이 격화하는 가운데 국내 항공사들이 잇따라 일본 노선을 축소하고 있습니다. 국내 저비용 항공사들이 잇따라 일본 노선을 감축한 데 이어서 대한항공도 일부 일본 노선 운항 중단에 나선 건데요. 네, 오늘은 한일 간 하늘길 축소 안에 숨겨져 있는 경제적 메시지에 대해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대호의 경제읽기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저희가 일전에는 그 LCC라고 하나요? 저비용 항공사들이 이제 일부 소도시의 노선을 축소하거나 감축하고 있다라는 얘기는 한 번쯤 했었는데 대한항공이요 9월부터 일부 노선을 축소한다. 여기 어떤 의미가 담겨 있다고 봐야 될까요? 예, 대한항공이 일단 발표한 걸 보면 부산에서 삿포로 가는 거. 예. 그 부산과 그 일본의 북쪽과 한국의 남쪽을 연결하는 대표적인 관광 노선인데 예. 국적 항공사 중에서도 초대형 항공사는 두 개로 분류할 수가 있어요. 예. 하나는 LCC라는 게 저가 항공이고요. 예. 우리가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은 FSC라고 해서 FSC. 예, Full Service Carrier, FSC 이렇게 LCC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네. 사실 저가 항공사는 이 풀 서비스 항공사 FSC에 비해서 규모가 아주 작잖아요. 예. 그래서 이 티웨이 항공이나 에어부산 우리나라 6개의 현재 저가 항공이 있고 그 세 개를 더 만듭니다만 그것들이 일본의 그 항공사들이 일본 취향을 포기한다는 것과 예. 대한항공이 일본 노선을 취향한다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다르죠. 예.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한국과 일본의 교류가 예. 크게 줄어드는 어떤 이 계기가 될 것이다. 예. 그런 면에서 매우 중대한 전기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그렇습니다만 혹시 항공사 운영에도 이거 영향을 주지 않을까요? 그 항공사가 지금 노선을 그만두는 것은 정부가 가지 말라고 해서도 아니고 예. 또는 또 국민들의 어떤 이런 따가운 시선을 의식해서도 아니고 예. 순수하게 경제적인 이유로 손님이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일본 가겠다는 손님이 급격하게 줄어드니까 네. 항공사로서는 띄웠을 때의 경제성이 예. 운행했을 때보다도 경제성이 더 적다고 판단을 했거든요. 운행해봐야 남는 게 없다. 오히려 적자다. 적자다. 예, 그런 면에서 대한항공의 부산 삿포로 노선 취소는 상당히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네, 예. 실제로 대한항공에서도 일본 여행객 감소의 영향도 있다라고 밝히기도 했으니까요. 여기에 대한 부분이 꽤 크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사실은 이렇게 일본으로 여행을 가는 분들이 줄어들면서 이를 통해서 오히려 반사 효과를 얻는 여행지들도 있다고 소식이 들려오더라고요. 반사 효과. 예. 그게 무슨 말씀이죠? 반사 효과를 오히려 여행으로 다른 곳으로 여행을 가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에 안 가는 대신 다른 곳으로 간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일본을 안 가게 되면 그 대체 수단, 얼터너티브로 국내 여행지를 찾거나 또는 이 대만, 중국 또는 필리핀 이런 이제 동남아 노선. 그래서 여행사 전체로 보면 일부에서는 일본 불매운동, 일본 안 가기 때문에 적자라고 일부에서 우려하지만 전체로 보면 수지 마이너스는 아닌 것이죠. 다만 그동안에 일본에 치중해왔던 여행사에 좀 타격이 큰 그런 모습입니다. 한 가지 근데 안타까운 것은 이번 기회에 한국 내에 대체 여행지가 좀 많았으면 좋겠는데 한국 여행지 자체가 좀 개발이 좀 덜 돼 있고 또 가격이 일본보다 비싼 곳이 많아요. 그런 면에서 이 국민들이 일본 안 가기, 일본 여행 취소 이 운동을 할 때 우리 문화부나 관광공사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국내 관광에서 충분히 만족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대체제를 서둘러 좀 개발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게 진짜 좋은 말씀인 게 얼마 전에 뭐 보도도 있었습니다만 실제 국내 소도시 여행으로 우리 내수를 위해 좀 일본 여행 안 가는 대신에 그런 쪽 좀 가자. 뭐 그런 운동은 좋습니다만 실제 갔는데 엄청 바가지인 거예요. 뭐 요금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비싸게 뭐 현지 특화된 그게 그 가격인지는 모르겠으나 뭐 밥 한 그릇을 먹어도 너무 바가지인 곳이 많더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내 여행도 안 가겠다는 소비자가 있다는 건 이것도 문제거든요. 그렇습니다. 이번 기회에 문화부나 관광공사에서 좀 혁신을 좀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굉장히 좋은 말씀이라고 저도 생각 들고요. 자, 그리고 사실은 그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일본 뭐 우리가 흔히 아는 도쿄나 뭐 일본의 부산이라고 부르는 오사카나
뭐 이런 곳들은 뭐 영향이 미미할 수는 있겠으나 저희가 예전에도 짚어봤던 소도시들 있잖아요. 이 소도시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큰 타격이 될 거라는 목소리는 워낙에 많았는데 저희가 저번에도 짚어봤습니다만 실제로 뭐 일본 소도시들의 경우에는 전체 관광객 비율 중에 60-70%가 넘어가는, 그러니까 한국인 관광객이 60-70%가 넘어가는 소도시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소도시는 굉장히 큰 영향을 받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지금 60%라고 그러셨는데 90%가 넘어가는 소도시도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여행객이 연간 한 750만 명 정도 돼요. 중국에 이어서 두 번째로 많은데 중국과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중국 여행객과 한국 여행객의 가장 큰 차이가 중국은 이제 일본 여행이 막 시작됐으니까 수도 도쿄 또는 오사카 이런 대도시 중심으로 돌아다닙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이미 거기는 많이 가봤고 일본의 뿌리를 찾아서 자그마한 도시, 소도시 전국 곳곳으로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한국 여행객들이 가지 않게 됐을 경우에, 일본을 가지 않게 됐을 경우에 가장 타격이 큰 곳이 바로 일본의 소도시고요. 일전에 저보고 아베가 혹시 이번 여론 때문에 불매운동 때문에 떨어질 수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사실 아베의 고향이나 지금 선거구가 야마구치라는 곳이에요. 이 부산에서 관부 연락선 타고 건너가면 바로 옆에서 만날 수 있는 도시인데 거기가 메이지 유신의 발상지고 한국 정한로, 한국을 침략하는 거기가 총본거지입니다. 그런데 그 야마구치에도 전체 관광객의 75%, 80%가 한국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지금 여행객이 급격히 줄어들면 지방 여행객이 줄어들 테니까요. 그런 면에서 일본 지방의 지방자치단체의 타격, 또 지방의 일부 그 요관이나 이런 데는 아예 한국 사람 전용으로 만들어놨어요. 맞습니다. 그런 면에서 상당한 타격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게 제 얘기를 하는 시간은 아닌데 실제 제 지인 중에 최근이 아니고 이 일본 갈등이 있기 전에 다카마스라는 곳을 간 그 지인이 있었어요. 근데 그 항공 비용이 유류세를 포함해서 36,000원밖에 안 됩니다. 프로모션가였는데 근데 실제 그 다카마스라는 곳을 갔는데 거기 가면 그 다카마스 현해에서 제공해주는 뭐 모든 비용을 다 제공해주는 거예요. 관광지에 갈 때도 무료고 이동 수단도 무료고. 그러니까 한국인 관광객이 가서 쓰는 거는 뭐 쇼핑 비용, 먹는 비용 그걸로 그 다카마스라는 곳이 그렇게 경제적으로 부흥을 했는데 이런 소도시를 죽이는 결과를 지금 낳게 됐잖아요. 그렇습니다. 아베 정부의 어떤 이런 행보가요. 이게 굉장히 자충수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일본에 대해서 일반 시민들이, 국민들이 할 수 있는 불매운동, 뭐 가지 말기, 안 먹기 열기, 쓰지 말기, 사지 말기 여러 가지 운동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효과적인 것이 바로 일본 중소도시 여행을 안 가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일본의 우리보다 지방자치단체가 아주 오래됐고 일본의 여론은 수도 도쿄의 여론보다도 각 지역의 여론이 훨씬 더 중요한 나라인데 이 지방에서 수도 도쿄에서의 잘못된 정치,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때문에 우리가 먹고 살지 못하겠다라는 그런 아픔을 느낀다고 그러면 그것이 이제 수도 도쿄의 여론도 조금은 다 해야 될 텐데 조금은 영향을 줄 수도 있을 건데요. 그런 면에서 다른 것보다 상당히 효과적이라 볼 수 있습니다. 뭐 중요한 얘기니까 아까 보여줬던 그 CG 한번 다시 보여주시겠어요? 그 지방 소도시 관광객 비율 있죠? 그러니까 기타 규슈와 함께 포함됐던 한 5개 정도 소도시를 저희가 보여드렸는데요. 기타 규슈가 91% 정도가 됐고 아까 뭐 구마모토도 나오고 뭐 오이타, 나가사키나 뭐 이런 곳은 뭐 역사적인 곳이기 때문에 뭐 국민 여러분들께서 많이 아시겠습니다만 사실 모르는 소도시도 굉장히 많습니다. 오이타, 뭐 사가 이런 데도 있고요. 기타 규슈, 구마모토 저도 잘 모르는 곳이거든요. 근데 이런 곳들을 다 이제 우리 한국인 관광객이 가가지고 그동안 경제적으로 일으켜줬다. 그렇습니다. 참 이거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습니다. 자, 요건 요 정도로 하고 이게 이렇게 되면 LCC, 그러니까 그 국내 저비용 항공사들의 노선이 대부분 이런 쪽으로 이제 좀 집중돼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괌이나 이런 것도 있겠습니다만, 근데 일본 쪽 노선은 다 저런 식이잖아요. 직격탄 아닙니까? LCC 항공사들이 상당히 타격을 많이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정시에서도 6개 LCC의 회사들 주가가 지금 대폭락이죠. 이렇게 LCC 회사라는 게 현재 지금 제주항공, 에어부산, 진에어, 이스타, 티웨이, 에어 서울 이렇게 해서 6개가 있는데 대부분이 지방 도시와
일본의 지방 도시 예. 이렇게 연결하는 방식이었거든요. 예, 예. 근데 갑자기 손님이 줄어들면 타격이 크고요. 특히 지금 제주항공의 주가가 특히 많이 떨어졌어요. 제주는 왜 그렇습니까? 제주항공. 제주항공이요. 제주항공이 애경이라는 AK, 애경에서 하는 곳인데요. 예, 예. 여기는 일본과의 관계가 급격히 앞으로 좋아질 것이다. 이래가지고 보잉 항공사에 예. 항공기를 대량 구매를 했습니다. 아. 보통은 LCC 회사들이 항공기를 구매를 하지 않고 리스로 했었거든요. 예, 예. 아시아나 항공도 리스 항공이 훨씬 더 많아요. 예. 근데 애경에서는 큰 마음 먹고 보잉사에 항공기를 도입을 한 겁니다. 이 갈등이 있기 전에. 이렇게 전에요. 아. 이 상황을 예측을 못했죠. 예. 그래서 지금 그 비용이 계속 엄청나게 나가야 되는데 예. 갑자기 수요가 줄어드니까 지금 제주항공은 상당히 어려운 지금 지경이죠. 아, 그게 그렇게 되는군요. 참 그러니까 그 LCC 별로 다 어렵겠습니다만 지금 말씀해주신 네. 제주항공이 특히 더 시기적으로 지금 그렇습니다. 어려움을 네. 겪고 있고 그게 주가에 반영이 됐다라는 말씀이시군요. 예.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저희가 항공과 일본 소도시를 연결하는 그 관광 수요가 이렇게 줄어들면서 여러 가지 경제적 파장이 나고 있다 이런 목소리를 좀 저희가 들려드렸습니다. 뭐 저희가 연일 이제 이 목소리를 들려드리고 있는데요. 아무튼 오늘은 조금 특화된 주제를 저희가 좀 다뤄봤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회 경제일기 김대회 경제박스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